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신한은행 자소서 가이드, 어제 올린 영상이 좀 많이 끊긴다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보고 다시 바로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은행 자소서 가이드 다시 살펴볼 거고, 지금 일단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면,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PB공채로 입사를 했었고, 4년 정도 다니고, 작년에 퇴사해서 지금은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런 게 떠요. 저는 크몽이랑 숨고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소서 첨삭, 필기 코칭, 면접 코칭, 그리고 요걸 다 서류부터 이제 최종 면접까지 도와드리는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금융권 취업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하반기 네 번째 시중은행 중에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거 끝났고 17일에 어제 끝났고요. 지금 이제 어제 또 새로 신한은행이 떴습니다. 3월 31일까지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접수고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채용 규모는 총 90명인데 이번에 지역 인재 전형이 신설이 돼가지고 아마 일반 50명, 지역 인재 40명 또는 일반 60명, 지역 인재 30명 이 정도로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를 생각보다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라서 지금 처음 도입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작년 하반기에 제가 코칭해서 신한은행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일반으로 뽑았는데 당연히 수도권으로 배치될 줄 알았는데 강원도로 5명이 났대요. 좀, 좀 그런데 그래서 지역에도 지금 회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이번에 따로 뽑는다. 방금 말씀드린 신한은행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요 박땡땡이라는 친구인데 이 취업 패키지 제가 첨삭 단계부터 붙어가지고 첨삭해주고 온갖 면접 코칭을 다 했는데 결국엔 최종 합격했고 이 친구 스펙 살펴보면 나이는 28살이었고 지금은 29살이겠죠. 서울수재 4년제 대학의 편입생이었고 학과는 도시공학과 그래서 경제학과나 뭐 경영학과 이런 문과가 아니었지만 이 친구는 이과였지만 그래도 합격을 했다. 학점은 4.4로 높은데 요 정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조금 이따 오른쪽에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학점은. 어학은 IM인데 사실 IM으로 이 친구는 하나은행도 썼는데 하나은행은 이제 서류 컷당했어요. 그 원인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제 어학 때문에 하나은행은 최소한 IH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IM으로는 하나은행은 못 가지만 신한은행은 어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IM인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 그리고 참고로 이제 국민은행도 뜰 것 같긴 한데 국민은행도 그렇게 어학 점수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학 점수가 아예 없으면 서류에서 이제 필터링 걸러져서 탈락할 수는 있겠지만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이 어학 점수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 근데 반면에 이 친구 자격증이 좀 많았어요. AFPK, 신분사, 투은사, 뭐 대행인, 금투사 이렇게 많았고 경력상은 없고 생신입이죠. 대신에 인턴 경험이 하나투자증권 영업점 인턴 경험이 있었고 IBK 기업은행 청년 인턴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소재는 실제로 첨삭이나 자소서나 면접 단계에서 활용했고요. 그리고 대활동은 뭐 서포터즈 이런 건 없었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다수 있었는데 이 아르바이트 소재 또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자소서 문항이나 면접 단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최종 합격자고 일반적으로 서류 합격자만 봤을 때는 평균 스펙을 살펴보면 자격증이 있다고 답한 서류 합격자가 한 80% 정도 됐고요. 서류 합격자 분포는 학점 분포는 3.5에서 4.0대로 50%를 차지했는데 뭐 한 3.5만 대도 평균 3.5만 대도 은행에 입사하는데 무리가 없다 학점은. 그리고 3.0 이상이어도 상관없어요.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 데이터를 보면 2.5에서 3.0인 친구들은 합격률이 1.4%밖에 안 됐다. 그래서 3.0 이상은 돼야겠죠. 어떻든 인턴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서류 합격자가 57%인데 요거는 데이터에 약간 왜곡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1차 서류 합격자고 실제로 최종 합격자까지 가면 이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은행에 합격시키는 친구들도 인턴 경험이나 최소한 서포터즈 경험은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요거 서류는 일단 서류 합격하는 데는 인턴 경험이 필수는 아니지만 근데 최종 합격 때 면접 단계에서 인턴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왜냐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고객 응대도 해봤고 뭐 어떤 금융 전문성을 갖추기에도 인턴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없는 지원자들보다는 이 썰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서류만 놓고 봤을 때 인턴 경험은 필요 없었다. 그리고 어학 성적은 IH가 44%로 가장 많았는데 요거는 아마 은행 지원하시는 평균적인 지원자들의 어학 점수일 거예요. IH가 물론 뭐 IM인 분들도 많지만 보통은 IH 정도는 IH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 경험상으로도 첨삭이나 면접 코칭하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한은행이 원하는 스펙은 요 정도, 평균적으로 요 정도고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 왼쪽 정도의 이 정도 스펙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소서 문항 살펴볼게요.
준 블라인드인데, 보통 은행 지원하실 때 항상 거의 블라인드로 채용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이 자소서 단계에서, 서류 자소서 단계에서 이 명시적으로 블라인드를 하라고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면접 단계에서 서류 전형은 없어도 면접 단계에서 어차피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명, 뭐 학교, 출신 지역, 나이, 그다음에 부모님 직업이나 성명 이런 거 언급 안 하는 건 서류 단계에서도 자소서에서도 언급 안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네모낭으로 돼 있고요. 각 800자고 3번 문항은 천자예요. 그래서 800, 800, 1800 이렇게 해서 총 83, 24, 3400자네요. 그죠? 네모낭이고 직원과 지원 동기, 문항과 직무적 합성, 기업적 합성, 그리고 입사후 포부 이렇게 네모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가 안 보이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까지 묻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비전 핵심 가치, 항상 기업 지원하실 때 그 기업의 비전이나 인재상 핵심 가치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왜? 그 자소서의 평가 기준이, 그리고 면접의 평가 기준이 그 기업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와 관련된 문항으로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그 기업에 지원하실 때 그 기업의 인재상이 뭘까, 그리고 그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서 그걸로 소재를 어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본이죠. 오른쪽은 국민은행 핵심 가치고 왼쪽부터 볼게요. 신한은행. 그래서 신한은행 미션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요거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이고 신한은행도 이 미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만의 이 핵심 가치는 세 가지예요. 요거는 3번 문항에서 묻기도 하죠. 묻고 있기도 한데 빠르게, 빠르게, 다르게 요 세 가지를 신한은행이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로 뽑고 있고요. 비전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가져야 할 이 비전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에 가장 좋은 이 슬로건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오른쪽 국민은행 핵심 가치 보면 비슷합니다. 보통 은행들의 이 핵심 가치나 인재상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국민은행 이 5가지가 은행원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 5가지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중심, 전문성, 혁신 주도, 신뢰 정직, 동반 성장인데 이거 보시면 물론 뭐 이걸 의도해서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행원에게 필요한 이 역량은 이 고객 중심, 그러니까 고객 응대 역량이죠. 고객 응대 역량과 금융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혁신 유도, 신뢰 정책, 동반 성장 이런 거는 약간 인성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은행에 지원하실 때 물론 뭐 다른 금융권에 뭐 지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고객 응대 역량 또는 영업력 그리고 금융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문항 살펴볼게요. 1번 문항 가치관, 성격, 장점, 핏, 지원 동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왜 그런지 볼게요. 1번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장 또는 단어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 달랍니다. 800자인데요. 이 문항의 의도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관이 뭐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는 당신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강점이죠. 는 무엇이고 그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드러나지는 않는데 하나 더 묻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요거를 물어본 이유가 이렇게 1번 문항을 낸 이유는 결국엔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당신은 뭘 갖추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또는 행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길래 왜 은행에 지원하고 왜 신한은행에 지원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따로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지원 동기까지 연결시켜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여기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생략해도 무방해요. 그래도 서류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요 1번 문항에서 원하는 의도는 사실 이 가치관이나 강점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뭔지까지도 묻고 있는 거라는 거 중요하니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문항은 지원 동기를 묻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작년 하반기 문항 1번 문항이랑 똑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1번 문항 여기 아래 보시면 본인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 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험이나 사건, 인물이 뭔가요? 기술하고 이 뒤에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작성해달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번 문항, 25년도 상반기 1번 문항도 사실 작년 하반기 1번 문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본인의 장점을 바탕으로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는 게 모범 답변일 거예요. 최종 합격자 예시 살펴볼게요. 작년 하반기 1번 문항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가치관을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제시했고, 참고로 이제 작년에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첨삭하면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첨삭하지 않은 친구들조차도 상생이라는 키워드, 상생으로, 뭐 어차피 은행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가치 중에 상생은 뭐 항상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상생으로 어필을 했었고, 그 근거는 이제 친구는 기업은행 청년인턴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청년인턴 경험을 차용해서 나 고객 응대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계기로 보람을 느껴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은행에 지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첨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시한 가치관은 상생이었고 그 근거 사례는 기업은행 청년 인턴이었고 키워드는 이제 상생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어필했냐?
청년 인턴 하면서 고객 응대를 해본 경험이 있고, 이 경험으로 이제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은행업에 마음이 들었고, 신한은행에 어떠어떠한 이유로 지금 아래에서 보이진 않지만, 신한은행이 지원하는 이유까지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1번 문항에서도 비슷하게 가치관이나 또는 본인의 핵심 경쟁력, 강점이죠. 그걸로 은행 지원 동기를 어필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이제 국민은행 합격, 최종 합격한 친구고, 신한은행도 합격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저수서도, 이 친구도 취업 패키지 친구였는데, 수강생. 보면 이것도 제가 참석한 거고, 이 친구도 똑같이 상생이라는 가치관을 언급하고 있지만, 약간 근거 사례가 달랐어요. 할머니 곁에서 자라면서, 그런 쪽도 나눠 먹어라. 그리고 재밌어서 제가 재밌게 이렇게 재치있게 제목을 써놨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이제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어필했고, 그 근거 사례는 할머니이기도 한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친구 국제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이제 고객 응대, 역량을 어필하는 동시에, 이제 상생이라는 은행권이 상생 금융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을 형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관을 어필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보이시죠? 두 친구의 이 가치관 공통점은 상생이었고, 그 근거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상생이라는 키워드 말고 다른 걸 어필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좀 상생 말고 다른 걸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친구의 둘 다 지금 최종 합격했는데, 공통점은 결국엔 한 명은 영업점 인턴 경험이고, 한 명은 영업점 서포터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써놓은 건데, 그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1번에서 은행 인턴 경험이나 증권사 인턴 경험 또는 뭐 아르바이트인데 영업청 아르바이트, 하다못해 고객 응대를 해봤다는 경험, 이런 걸로 본인을 소개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지원하니까 은행과 관련된 나의 에피소드 제시하는 게 가장 모범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항 진짜 의도는 요거예요. 당신이 은행원 꿈꾸게 된 계기가 뭐고, 그 계기를 형성한 이 사례는 뭔지, 경험은 뭔지 묻고 있는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가치관 또는 성격의 장점, 뭐 또는 업무적인 장점, 회원으로서 필요한 장점, 이런 걸 있다는 과거 성과 사례를 함께 어필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은행 직무 지원 동기와 신한은행 지원 동기까지 연결을 시켜 주시는 게 모범적인 1번 문항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나 작성 구조는 은행, 증권사, 금융기관 인턴 경험,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신용보증재단 인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턴, 보증보험 인턴 아르바이트거나 뭐 이런 거를 쓰시면서 이제 은행 지원 동기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또는 뭐 다른 인턴 근무하면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나 뭐 이런 거, 금융 관련된 인턴이었으면 뭐 금융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금융기관 인턴 경험을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번 문항에서 중요한 건 본인의 이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건데, 근데 그게 반드시 행운에게 필요한 역량이어야 합니다.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사례나 과거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1번 문항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과 관련이 없다, 내 과거 성과 경험 중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싶으면 금융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 역량 쪽으로라도 어필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운에게 필요한 역량, 가장 중요한 역량 두 가지는 고객 응대 역량과 금융 전문성이에요. 근데 이 문항에서는 뭐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 또는 회원에게 필요한 가치관, 이런 식으로 어필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2번 문항이나 3번 문항에서 이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묻고 있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선 그냥 본인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시는 게 이 전체 문항 구성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번 문항에선 전문성, 3번 문항에선 회원에게 필요한 인성 역량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1번에서 그냥 본인의 이 은행원과 관련된 가치관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가치관 형성된 계기를 제시해 주시면서 지원 동기까지 연결시키는 게 가장 모범적이다. 그래서 작성 구조는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작성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목 다음에 주관식으로 본인의 가치관 또는 경쟁력을 어필을 먼저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관 형성했던 구체적인 계기, 경험 또는 그 경쟁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사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1번 문항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답변은 맞출 수 있게 되는데,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가 숨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가치관이나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은행에 그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행 지원 동기까지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거와 관련된 나의 강점이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지원한다. 뭐 또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WM 인프라가 훌륭했기 때문에 나는 뭐 경쟁력이 WM인데 신한은행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어필하면 되겠죠. 만약에 작성한다면 저는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제목, 압도적 투자 전문성. 여기 1번 문항에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문장 또는 단어를 작성하라 했으니까 가급적 짧게
작성을 했어요. 압도적 투자 전문성이라고 작성을 했을 거고, 첫 문항 보면, 첫째 이제 문장 보면, 압도적 투자 전문성으로 신한은행의 WM 선도 입지를 굳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건 투자 전문성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어요. 경쟁력을. 나는 가치관이 아니라 경쟁력을 이제 어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사례가 필요해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경시대회에서 1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지원자는 투자 전문성을 좀 제법 갖추고 있는 지원자인가 보다. 면접에서 본격적으로 검증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1번 문항에서 요구한 이 답변이 요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 끝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은행 지원 동기와 신한은행 지원 동기까지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 압도적인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 특히 WM 강화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내 투자 전문성을 이 WM 강화되는 추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네 신한은행은 내가 필요할 걸? 이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세 번째 문장은 이제 직무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한은행 지원 동기예요. PWM 복합점포죠. 은행이랑 증권사 같이 있는 지점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없으면 가보시는 거 추천하고, 아무튼 PWM 등 압도적인 WM 인프라를 갖춘 신한은행에서 압도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PB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신한은행의 지원 동기 플러스 난 입행부 포부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요런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1번 문항에서 원했던 문항 의도에 맞는 작성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경쟁 여기서 어필할 게 투자 전문성이든 아니면 고객 응대 역량이든 아니면 상생의 가치관이든 아니면 윤리의식이나 준법 정신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 구조를 갖추셔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2번 문항 볼게요. 2번 문항은 이제 직무 적합성 역량 문항입니다.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라 생각하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행원에게 필요한 결국 핵심 역량은 고객 응대와 금융 전문성이에요. 그쵸? 근데 2번 문항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사실 고객 응대 역량이나 금융 전문성 둘 다 써도 되는데, 근데 이 나머지 문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3번 문항에서 지금 고객 응대 역량 관련한 물론 신한은행 핵심 가치를 묻고 있지만 그 세 가지가 결국은 회원에게 필요한 인성적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3번에서 고객 응대 관련 역량을 어필하고 2번에서는 금융 전문성을 좀 어필하시는 방향이 가장 모범적인 이 배치가 될 거예요. 사실 고객 응대 역량을 어필하는 건 쉬워요. 왜냐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거고, 하다못해 팀워크 경험도 있을 거고, 공모전 대활동 하면서 우수상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팀워크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응대 역량은 누구나 갖출 수 있는 이 역량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면접 단계에서 가도 그 전문성을 검증하는 이유가 다 고객 응대 역량 괜찮고, 웬만하면 인성도 괜찮아요. 대부분. 그쵸? 인성이 뻔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은행원을 수행하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최종까지 가려면 결국엔 금융 전문성까지도 어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2번에서 지금 필요한 역량이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모범 답변, 문항 의도는 당신은 행원에게 필요한 금융 전문성을 갖추고 있나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 과거 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고객 응대 역량이라도 또는 행원에게 필요한 다른 응대 역량이라도 어필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금융 전문성을 어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라고 여기 이 문항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금융 전문성을 보고 싶다 또는 고객 응대 역량을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건 2번에서 쌈박하게 금융 전문성과 관련된 걸 조지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은 금융 전문성, 고객 응대 역량, 그리고 이거 외에 약간 인성적인 역량으로 소통, 배려, 센스, 윤리의식, 준법 정신, 끈기, 도전 정신, 창의성, 이렇게 온갖 가지 필요한 역량이 있어요. 근데 이번 문항에서 어필하셔야 될 부분은 금융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금융 전문성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부족하거나 약간 시원치 않다면 그냥 다른 고객 응대 역량이나 이 밑에 기타 역량 중에 하나로 어필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지금 3번 문항에서 핵심같이 빠르게 다르게 중에 하나 골라서 어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빠르게 다르게가 이 자체가 또 행원에게 필요한 인성적인 필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번에서 인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빠르게 다르게 중에 금융 전문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번에서 그냥 금융 전문성을 어필하시는 게 제가 드리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2번에서 딴 거 어필하지 말고 금융 전문성 어필해라. 딴 거는 3번에서 어필해도 된다. 자, 그러면 행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란 뭘까요? 행원은 보통 개인금융, 기업금융으로 나누죠. 디지털도 있지만 이번에 신한은행은 디지털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WM이나 RM,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 두 가지를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실 텐데, 입사할 땐 입행하고 나서 최종 배치 받으면
WM, 개인금융이죠. 개인금융에 필요한 역량은 이거예요. 금융 전문성은 결국엔 매크로에 기반한 종합자산관리 역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산관리를 하면 예적금 대출뿐만 아니라 뭐 펀드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가 펀드죠. 은행에선 연금, 세금, 외환, 금 투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온갖 가지의 금융과 관련된 개인의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결국엔 WM, 웨스 매니지먼트, 종합자산관리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이 매크로 환경,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라는 걸 왜 알아야 되냐면 회원이 만약에 이 고객이 지금 투자해도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고객님 그 트럼프 관세 영향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오히려 수요 위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투자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소액으로 분산 투자,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매크로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이 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강조를 해놨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다른 영상도 보시고요. 1차 면접, 우리은행 1차 면접 영상에서 제가 언급해놓은 건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WM한테 요구된 전문성은 매크로에 기반한 종합자산관리 역량이고요. RM은 이제 약간 다르죠. 기업 재무 담당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기업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당연히 이 RM이라면 그걸 보고 이 기업의 안정성과 유동성 이 어떻고 이 기업이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금 조달 전략이 필요할까 이런 걸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RM은 재무회계 지식에 기반한 기업 자금 조달 방법이나 금융 지원 방안, 수립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본인의 이제 과거 성과 사례나 에피소드를 2번 문항에서 언급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포트폴리오 키, 금리를 마스터하다. 이런 식으로 딱 제목만 봐도 이 친구는 금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친구인가 보다. 금리 전문성을 어필하려나 보다 라는 느낌이 오죠. 내용 보면 학부 시절 금리 결정 요소와 함께 경제 파급 효과를, 그러니까 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 800건에 달하는 매크로 변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으로 테일러 존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그래서 나는 금리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다. 800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이 금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금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걸 기반으로 고객에게 선제적인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PB가 되겠다라고 어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가 작성한다면 이번 문항에서 금융 전문성을 어필할 거고 회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금융 전문성 중에 나는 매크로에 기반한 자산관리 역량을 어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문성 관련해서 여기 앞에서 제가 여러 개 써놨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연금, 세금, 뭐 아니면 달러, 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여러 가지를 어필해도 되는데 하나만 어필해도 하나만 키워드를 찍고 그걸로 이 풀 스토리를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최종학자 예시 볼게요. 이 문항은 참고로 그냥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라고만 묻고 있던 문항은 아니었고요. 지원 동기와 이제 은행에서 입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는 최종 합격자인데 PB가 되기 위해 자격증 취득하고 금융기관 인턴하고 이걸 통해서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을 길렀고 매크로 지표도 파악하고 또 뭐 연금이랑 IRP 저축성 보험 온갖 은행에서 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해놨는데 사실 요 자소서는 제가 첨삭하긴 했지만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 자소서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온갖 걸 다 한다는 어필을 하면 임팩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좋은 자소서도 아니고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걸 어필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던 것처럼 금리 하나만 조진다 뭐 이런 금리 전문성 이렇게 키워드 하나 딱딱 명확하게 정해놓고 요거와 관련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쭉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해요. 그럼 이 친구의 자소서를 내가 왜 이렇게 남겨놨냐? 이 친구는 이 부분은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위에 부분에 사실 이 친구만의 이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써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냥 내비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적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게다가 지금 이번 문항에선 아예 그냥 지원 동기가 아니라 필요한 역량만 따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원에게 필요한 전문성 중에 본인이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 골라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된다. 3번 볼게요. 3번은 인재상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핵심가치. 실행하는 핵심가치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작년 이 하반기 문항에도 나왔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 세 가지 중에 본인과 관련된 경험 하나, 본인과 관련된 키워드 하나 고르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사례까지 하나 제시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 장점으로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이 의도는 풀어서 얘기하면 신한은행은 행운이 필요한 역량을 전문성 제외하고 전문성 말고 빠르게, 다르게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좀 자신이 있나요? 또는 어떤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근거는 뭐고, 그러면 그 역량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직무에 활용하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문항은. 그래서 이 문항인 이 전문성을 어필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키워드가. 빠르게, 다르게 자체가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물론 다르게 해서 전문성을 어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3번 문항에서 이렇게 회원에게 필요한 인성적인 역량을 묻고 있기 때문에 2번에서 제가 전문성을 어필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문항에선 전문성과 관련된 건 2번에서 썼기 때문에 3번에서는 이제 행원에게 필요한 다른 역량 중에 뭐 예를 들면 윤리의식이나 준법정신 또는 도전정신, 창의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거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근데 키워드를 고르고 그거와 관련된 사례가 뭐 있을까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여러 가지 성과, 핵심 성과 사례 여러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바르게로 풀어낼까, 다르게로 풀어낼까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결국 이 3번 문항에서 중요한 건 본인의 성과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사례만 있으면 그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세 가지 키워드 아무거나라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3번 문항에선 본인의 과거 최대 성과를 어필하시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그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세 가지, 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요거 작년 하반기 똑같은 문항이고요. 똑같이 나왔고 그때 이제 최종합격자 자소서고 볼게요. 이 친구는 신규 배달앱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제 새로 나온 배달앱이 있었는데, 그거를 홍보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목, 다르게와 빠르게를 통해 가입자 수 4배 증가. 이 친구는 3개 중에 2개를 동시에 어필했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하나만 이제 키워드를 어필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2가지 다 어필하셔도 되는데, 2가지 다 어필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하나만 어필해도 상관없다. 근거 사례는 이 친구는 배달 홍보 아르바이트였고, 이 친구가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는 영업의 기본을 배웠다. 영업의 기본을 내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배달의 홍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 유치, 가입자 수 4배 증가시켰다라고 어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행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영업력을 다르게 말하면 고객 응대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3번 이 문항에서는 영업력과 고객 응대 역량을 어필을 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필하시면 돼요. 4번 문항 볼게요. 이 문항은 입사 후 뽑은 문항인데 은행업의 미래를 알고 있냐? 은행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은행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냐? 이 친구가 은행에 관심 있는 친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에요. 겉으로만 봤을 땐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지만 본질은 이 4번 문항의 본질은 은행업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이 4번 문항은 의도는 이래요. 은행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원으로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실 건가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뭐고 그 역량은 어떻게 개발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계획을 이제 본인의 목표를 알려주시고 그 목표를 실현한다면 신한은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문항이에요. 요 4번 문항은. 자,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 은행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금융업의 미래 트렌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7가지인가 8가지 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건데 저금리 고착화, 이제 인구 고령화되면서 성장성이 둔화되기 때문에 저금리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다. 물론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금리를 쭉 장기 차트로 보시면 80년대부터 쭉 하향 추세를 겪어왔어요. 지금이야 뭐 금리가 오르네 내리네 이러고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어차피 금리는 장기 우하향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금리 고착화된다. 그리고 연금 시장 확대되죠. 이제 부동산 비싸고 사람들의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소득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서 이제 노후를 대비하고 고령화도 엮여 있는 이슈죠. 그래서 저금리와 고령화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오래 사는데 은퇴 자금은 부족하고 집값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주식 투자 경험은 있을 거예요. 뭐 ETF 투자 경험이라든가 해외 주식 경험도 뭐 있으면 좋고요. 참고로. 그리고 디지털, 이것도 변하지 않는 이 미래 트렌드죠. AI로 활용한 이제 은행 기술력 강화, 뭐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가상자산, 지금은 이제 실물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권으로 공식적인 편입은 되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자산관리 수요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있는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증권사에는 벌써 이 가상자산 전문 애널리스트가 도입한 그 증권사들이 몇몇 있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엔 결국엔 이 가상자산도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전문 상담 PB,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빈부격차. 이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하이엔드층을 위한 자산관리, 그리고 이제 대중부유층이라고 하는데, 일반 이제 서민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일반인의 필요한 또 자산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리치를 타겟으로 고액자산가를 타겟으로 한 WM 전문가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뭐, 대중들을 위한, 언제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대중들을 위한 이 전문가를, 대중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버금융, 고령화죠. 고령화 시대에 이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버금융 전문가가 되겠다고 어필할 수도 있고, 이 빅블러,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뭐 비금융 산업과 연계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거나, 그래서 금융업의 미래 트렌드는 뭐 제가 빼놓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연금 전문가가 되겠다거나, 투자 전문가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디지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겠다거나, 뭐 어찌됐건 이 키워드 중에 하나 골라서 그 전문가가 되겠다고 어필하시면 돼요. 결국엔 4번 문항에서 중요한 건 은행업의 미래 트렌드가 뭐가 될 거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그 하나금융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금융산업 카테고리에 리서치 보고서들 보면 요 키워드 따오면 증권,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금융과 비금융 간 뭐 소우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제 금융업의 주요 미래 트렌드가 투자, 퇴직연금, 금융 플러스 비금융의 빅블러 현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미래 트렌드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면접 대비 필요할 때, 면접 준비할 때 이런 금융연구소들, 금융지주가 운영하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하나금융연구소, 우리금융연구소, KB금융연구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은행업의 미래에 대한 리포트가 아마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대부분 이 내용입니다. 이게 금융업의 미래 트렌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모범적인 작성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목 다음에 핵심 메시지로 은행업 미래 트렌드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그 트렌드가 신한은행이나 이제 WM, RM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면 연금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PB가 필요할 거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금의 비즈니스는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대되는 연금 시장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어필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연금 전문가가 돼서 고객과 신한은행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제시해 주시면 모범적인 작성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만약에 키워드를 고른다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은퇴 전문가, 제목은 은퇴 전문가, 물이 계속 들어오는 퇴직연금 시장, 이렇게 적어놨어요. 향후 퇴직연금 시장이 지속돼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32년까지예요. 2023년까지가 아니라 2032년까지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그래서 퇴직연금,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작성한 거죠. 퇴직연금 활용해 고객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연금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연금이 아니라 뭐 이거를 뭐 투자 전문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고령화 시대에 실버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거나, 뭐 어쨌든 키워드만 바꾸면 돼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금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이 신한은행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포부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최종학자 25표. 입행호 포부에 대한 단독 문항은 아니었어요, 이 자소서는. 근데 이제 지원 동기에 입행호 포부까지도 제시를 한 건데, KB 국민은행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시장 확대를 언급하면서 자산관리 퇴직연금 전문가, 연금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고객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엔 입행 후 10년, 20년 후의 장기 목표는 결국엔 은행업의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 4번 문항의 이 의도는 이 지원자가 은행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다. 정리하면 신한은행 자소서 핵심은 전문성 플러스 빠르게 다르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2번 문항에서 이 금융 전문성을 어필하고, 나머지 1번, 3번, 4번에서 빠르게 다르게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각각 어필하시면 가장 완벽한 문항 배치, 자소서 배치가 될 거예요. 3번 문항에서 빠르게 다르게를 묻고 있지만 3번 문항에서 키워드 하나를 제시를 할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나머지 뭐 예를 들면 3번 문항에서 빠르게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1번과 4번에서
빠르게나 다르게를 어필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그 기업의 임대상이나 핵심 가치를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어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항이 4개이기 때문에 이번 문항에서 금융 전문성을 제가 작성하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 3개 문항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문항에 신한은행 핵심 가치 빠르게 다르게를 어필해서 내가 이 신한은행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다면 완벽한 이 자소서가 될 거다. 자, 오늘 신한은행 이 자소서 가이드 여기까지고 저는 끄몽이랑 송고해서 금융과 전문으로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거쳐서 수많은 합격자들이 나왔고 최근에도 이제 기업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까지 참석을 했고 신한은행도 아마 문의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이 친구들 말고도 이 친구들 다 제가 청탁 단계부터 면접 단계까지 끝까지 이 최종 면접까지 도와서 결국에는 셋 다 최종 합격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말고도 최종 합격한 친구가 되게 많습니다. 이 잘 안 보여서 뭐 다 그려오진 않은 거고 제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대표 광고 영상이요. 이 친구들도 취업 패키지로 제가 그 자소서 첨삭 단계부터 필기 코칭도 하고 면접 코칭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고 금융권 취업하고 싶으시면 금융권에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다음 광고 영상 주인공 찾습니다. 이 친구들 최종 합격하고 이제 막 놀 때 이제 광고 찍었던 건데 이거 매번 상반기 하반기마다 광고를 찍을 거예요. 근데 다음 광고 주인공의 영상은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한데 지금 코칭 드리는 분들 중에 한 명은 나오겠죠, 최소한. 그래서 다음 광고 주인공 찾으니까 금융권, 은행이나 증권사 입사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수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요거 마이크 잘 안 들린다고 끊긴다고 여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고요. 앞으로 영상 보시면서 언제든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가 이상하거나 뭐 잘못한 게 있다거나 이러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바로바로 다 반영할 거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